하루에 책 한 권씩 읽고 이것을 어떻게 남겨야 할까 고민하다가 책에 대한 서평, 간단히 느낀 점,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루에 한 권, 일일 일독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서 바로 올릴 내용은 바로 조승현 씨의 공부의 기술입니다. 실제 대한민국은 공부의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공부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대한 비법이 있다라면 상당히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흔이 넘은 저도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공부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저희 아들에게 권해주고 싶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소개를 해보자라면 공부에 대한 방법이 있을 건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공부를 익히려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고 공부의 시스템 사용법을 익혀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 책의 기본적인 요지인 것 같습니다. 공부 기술을 터득하면 공부하고 남는 시간도 많아져서 학창 시절의 낭만과 젊음을 느낄 수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까지 공부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적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은 독일식 교육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공부에 대한 개념을 확대했다. 공부는 원래 즐거운 레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림 속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하나 설명을 해놨고요. 20분마다 과목을 바꿔서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과목을 지겹게 오래 붙들고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 수학 20분, 국어 20분, 그리고 피아노를 치면서 취미 활동을 했었다. 불어와 독일어 테이프를 사놓고 3번씩 교체하면서 들었더니 아주 언어도 재밌게 잘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공부 설계도를 그리는 방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작은 단위 순서를 매일 정해서 조금씩 실천해 가는 방법도 설명을 해 놓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정보를 찾은 후에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항상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놨고요. 또 빠른 내용으로 대강 훑어보는 방법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를 짜는 방법, 이런 내용들도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써놓으셨습니다. 낡은 고서적을 사랑한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왜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목표 세우기,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아주 좋은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과목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닥치는 대로 서로 연결해서 모든 과목의 수준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실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라 라고 하는 내용. 3분 안에 노트를 보고 그 전체 내용을 떠올릴 만큼 능률적으로 간편하게 조금만 노트를 필기를 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도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5분씩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는 것들을 메모리 조깅이라고 하는데 교과서를 읽으면서 실제로 있었던 내용들을 빨리 신속하게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원복 교수님이 쓴 책도 읽어봤는데 후에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데카르트다라고 하는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고 쉬운 말로 풀었어라 라고 하면서 각각에 대한
예를 적어놨고요. 친숙해져라, 전문 용어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천재적인 우등생의 비밀을 따라잡기라고 하는 내용들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주 지식이 많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비결은 1시간씩 소리내서 읽는 독서였습니다. 고전에 대해서 어김없이 사들이고 그것을 하루도 꺼르지 않고 독서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수준의 그 독서 실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을 두뇌에 적는 것을 스베른이라 하고요. 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라펠레옹이라고 한다 합니다. 이런 것들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놨는데요. 라디오 클래식에서 음악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멘델스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멘델스존을 통해서 19세기 건축물도 기억을 한번 해보고, 또 건반악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흐와 뉴톤을 기억을 한번 해보면서 하나의 지식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방아쇠 확장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지만 상상의 연대표를 만들고 이것들을 확장하다 보면 수학 공식을 누가 만들었고 그 공식으로 인해서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기억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학에 대한 방법, 그리고 공부에 대한 방법론을 이제 세부적으로 잘 적어놨습니다. 이 책을 읽지 않았어도 나름대로 정리해보고자 빠른 시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매일매일 한 권씩 관련된 독서 내용들을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